나라를 운영하느라 문재인은 앉아서 쓸데없는 팽가르기와 이런 데 돈을 때려박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문재인이 북한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게 아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100% 맞을 겁니다. 아마 양산 가기 전에 가장 빠른 길 문산서 도라산까지 문도를 타고 북한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830만 해동포 및 3천만의 국민 여러분, 3월 1일 이후에 참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대군을 이끌고 앞서 보시면 그 아픔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할 일이 없어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투쟁과 전투를 통해서 문제를 끌어내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하지는 않으면서 앞선 자들을 씹어내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저거가 앞서면 될 일이지 왜 뒤에서 정강훈 목사님을 씹어대고 손상대를 씹어대고 연출자들을 씹어대고 연설하시는 분까지 씹어댑니까? 이건 100% 우파가 아니라 우판에 끼어든 좌파 아니면 간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문재인 아버지가 6.25 때 간첩으로 난파된 이 사실을 유산에서 공개한 이후에 지금 어느 언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고조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정체성이 자기 아버지가 간첩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만 보면 뒤에서 욕먹을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도저히 참다 못해서 앞선 정강훈 목사를 왜 뒤에서 씹어댑니까? 그렇게 잘하면 당신 지파라서 당신이 앞장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그냥 두 주먹 불 건지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얘기에 호응은 못해줄 망정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두 번 다시 앞선 지도자에 대한 욕설과 돌팔매질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열이 받아서. 저는 소가지가 좁아서 이런 거 잘 이해 못하지만 정강훈 목사님은 선지자라 이런 걸 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사실 나오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자리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대회사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1절 이후에 다시 국민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보면 이건 누구든지 반론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누구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 완성 끝장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설명을 들으시고 문재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째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 보면 알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그러면 문재인의 생각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가 쓴 책이 있잖아요. 자서전. 책에 보면 문재인이가 뭔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는 월남이 폐망할 때 미친 개처럼 기뻐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 다음 말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입니다. 계속. 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원봉 또 신영복, 그 다음에 무슨 윤희상, 이번에 3.1절 또
3.1절 날은 뭐 조수왕을 또 떠들고 말하는 걸 잘 보시라고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다음에는 행동과 정책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된 뒤에 정치 행위를 한 것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공산화시키는 거 그 외에 한 개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무슨 뭐 경부 고속도로를 놨나요? 문재인이가 무슨 KTX를 놨나요? 4대 강을 만들었나요? 대통령이 되면 한 국가를 한 단계로 높이는 그런 일을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대통령 끝난 뒤에 자기의 명예를 영원히 대한민국의 영원히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대충 안 합니다. 그야말로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가 제일 잘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광속 페달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된 뒤에 대한민국에 뭐 처음에 대통령 딱 되고 나서 그 국민들을 다 그 세뇌시키려고 국민들에게 마약을 주려고 인천공항에 딱 가가지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을 만들겠다가 됐나요 그거?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난리 났답니다. 차라리 그때 가만놔 두지 말이야.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고. 인천공항이 문재인이가 가기 전에는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수익률, 그 다음에 그 상공 사용하는 율, 모든 게 세계에 기록을 세운 인천공항인데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저놈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외에도 전국 청년들을 다 알바를 만들고 다 뭘 만들었습니까? 지금 청년들을 집단 거지 만들었습니다. 집단 거지. 베네수엘라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거 외에도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계속 그 행진을 계속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와서 부산에다가 그냥 마약을 뿌렸는데 역시 부산 사람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부산의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은 부산은 안 통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부산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이제 철이 들 때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40%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나는 아주 그냥 안타깝게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회 보십시오. 국회는 지금 인민공화국 법을 생산해내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박명희 쳤다 그러면 다 그겁니다. 뭐 공수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드디어 이번에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수사본부 중수처를 만든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뒀는데 또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도 대한민국의 판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윤석열 아니라 누구를 갖다 지도자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밑바닥에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요. 국민들이 안 깨어난 상태에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니 박근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 좀 모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밑바닥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잘 파악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떤 지도자가 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범국민들이 전체가 다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1천만 앱 조직으로 우리가 강화문 온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애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또 어느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고 개 뿌리고 뭐 소용없습니다.
국가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는 우리는 정부의 뭐 코로나 법이고 뭐고 그거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서 가문 광장에 내가 모이라고 신문도 광고도 하고 방송도 할 테니 1천만 명이 딱 모여서 바로 끝장내려고 그럽니다. 그날이 한 달 후에 될지 아니면 한 주일 후에 될지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고, 그때는 무슨 내가 뭐 깜빵을 다시 가든지 말든지 뭐 갈 때도 소용없어요. 유관순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데 내가 3번 갔다 온 깜빵을 뭐 4번 못 가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뭐 거기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도 완전히 이것은 대법원도 북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위기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거의 평양의 중앙통신하고 비슷해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비본진적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막 광란을 일으켜 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강화문 온 이 국민 앱에 여러분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전국에서 대국본 조직, 또 청계도 영성훈련 조직,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 여러분들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1000만 명의 앱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자꾸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할 거 없고, 손성대 교수님이 사회하시면서 금방 하신 말씀대로 뭐 정강훈을 왜 씹느냐 그런데 괜찮아요. 한번 씹어 보십시오. 그 씹는 사람들도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강화문에서 자기가 깃발 들고 지가 대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몇 명 안 됩니다. 다 합해봤자 뭐 5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한다고 통하지도 않고, 그런 말들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하라고.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말의 생각은 우리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다 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밑바닥에서 그렇게 짧은 생각 가지고 함부로 말하시면 애국운동 하는데 오히려 당신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1천만 앱 만드는데 총력을 이제 가서 개편이 돼 가지고 그 내용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선포를 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약 15만 정도로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 쓰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과 같은 회사를 우리가 하나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15만만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천만이 딱 돼버리면요, 우리의 카카오톡 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작업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러면 세상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1천만 앱 가입에 빨리 해달라는 이유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천만 명이 우리의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간지합니까? 3조 이상입니다. 3조 이상. 우리 애국 진영은요, 돈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돈 냅니까 여기에? 저쪽은 보십시오. 민노총 100만 명이 월급 타기 전에 5만 원씩을 은행에서 원천 징수하니까 한 달에 500억입니다. 한 달에 500억. 거기 뿐입니까? 정교조 또 있습니다. 정교조. 그 사람들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사례비에서 애국 헌금 5만 원씩 원천 징수합니까?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이 모든 재정은 우리 교회와 청교도 영성훈련이 사실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또 작년 2년 전에 강화문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한 거, 그것을 위해서 겨우 끌려왔는데, 이제 우리도 힘을 합해서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1천만 개 앱만 딱 가입을 해버리면 여러분 재정요, 저쪽 좌파 애들은 저리 가랍니다. 이만큼 우리도 힘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우파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생각이 좀 짧아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 정강훈 목사님 다 좋은데 정강훈 목사님은 항상 말이 앞서가. 그리고 겁을 줘. 뭐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인민공화국 다 됐다 그러고 저렇게 협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머지않아 당신 앞에는 수령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령님이. 꼭 수령님이 나타나야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닫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의 상황을 보고 분별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총력 다시 한번 달려가서 1천만 앱을 빨리 완성해서 왜 1천만 앱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거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이런 국민대회를 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앱을 통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우파 진영을 지금 버텨가는 유튜브 몇 개 대표 방송들 뭐 신의 한수, 페네마이크, 이봉규, 손상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그나마 그래도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니까 우파 국민들 중에서는 거짓에 이제 속는 것이 좀 적고 그나마 모든 진실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봤자요 1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우파 유튜브 듣는 전체 숫자를 합해도 하루에 100만도 안 됩니다. 100만도 다 합해도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의 앱이 딱 되면 바로 그 5개 유튜브 방송을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앱으로 보내주니까 여러분이 거짓 정보에 안 속고 문재인의 사기에 안 넘어가고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또 이 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앱 운동에 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내일이 주일인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주일에 50만입니다. 50만인데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 예배할 때에 내가 구속되기 전에는 한 주일 동안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이 200만이었어요. 200만. 이건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200만인데 그러니까 뭐 시기 질투난 어떤 목사님들은 본질을 다 파악을 못해서 뭐 정강훈 2단이다 3단이다 2단 3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정강훈 목사 설교 듣는 성도들이 당신 설교 들을 줄 알아?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성도들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벌써 성도들이 본질을 먼저 알았다고요. 그런 비겁한 말 하지 마시고 정강훈 목사가 2단이다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세요. 와서 나라TV에서 나하고 5대 신학에 대해서 토론회 합시다. 예? 교회신학, 조직신학, 주경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현대신학 해서 5대 신학에 대해서 나하고 맞짱 뜨자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병신 낙가물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니들이 목사야 이 자식들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오란 말이야. 여기 와서 나하고 5대 신학 가지고 책도 가져오지 말고 메모지도 한 가져봐. 너 속에 들은 실력 가지고 나도 빈손으로 올 테니까 나하고 맞짱하면 뜨자 말이야. 나하고 뒤에서 말이야 꼭 말이야 수근수근하고 말이야. 응? 떨지 말고. 그래서 근데 내가 작년에 이제 구속이 딱 되니까 사실 광화문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다시 내가 나와서 지금 설교 2달째 하고 있는데 벌써 50만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강훈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일주일에 50만 성도 여러분 설교 듣는 감내나요 나한테. 예? 내 설교 통해서 당신들이 뭐 영원히 살았다며요. 당신 예수 30년 믿었는데 이제 신앙을 알게 됐다고 다 나한테 댓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해줘야죠. 대가를 뭐냐? 앱에 가입해달라고. 앱에. 아니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앱은 왜 등록 안 해요? 그 사람은요 내가 농담만 할게요. 그 사람은 천당 못 가요. 천당. 응? 또 이걸 가지고 또 씻기만 해봐라. 좋고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 지금 50만 가까이인데 그 사람들이 10개씩만 해줘도 500만이잖아요.
한 번만 10번 더 하면 1000만 되잖아요. 그 은혜를 왜 받아요? 은혜를 왜 받냐고요? 아니, 내 설교를 왜 들어? 왜? 뭐 설교 듣고 뭐 눈물 찔찔 짜고 말이야. 그 눈물 짜라고 설교 듣습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부터 살려놓고, 그래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되면 그때 가서는요, 각 교단별로, 교회별로 선교를 놓고 경쟁해도 돼요. 또 종교별로도 그때 가서는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선교를 놓고는 경쟁해도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종교와 관계없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도 없어요. 다 참여를 해서 일단은 나라부터 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신 분들 저하고 약속합시다. 꼭 하루에 10개씩 이 앱에 심는 일에 대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나라를 살려야 되냐. 나라가 무너졌는데 무슨 개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진지를 제가 내킨 게 말씀드리면, 가문광장에 2년 동안 참석하셨던, 국민대회 참석하셨던 애국 동지 여러분, 1100만이거든요. 1100만. 그 명단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가문광장에 와서 서명한 거 있죠? 서명한 거. 주소,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1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이 컸습니까? 먼 거리에 부산, 울산, 포항, 창원, 또 여수, 순천, 목포 이런 쪽에, 거기서는 참석하려면 그때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새벽 4시에 그냥 타요? 아니죠. 버스 타는 비용 3만 원 냈어야죠. 그때 3만 원 냈죠. 그 다음에 또 가문광장에서 예배드릴 때 또 10,000원 헌금했죠. 그 다음에 점심 사 먹었죠. 딱 5만 원 들었습니다. 한 주일에 5만 원씩 드는 이 대회를 2년 동안 참석하신 위대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도 한 사람이 돈도 안 드는 앱에 왜 등록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광장에서 다시 또 집회를 하면 또 10,000명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가 더 효과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앱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세 번째 진지,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당신들이 기독교인 맞습니까? 인류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온 역사입니다. 교회가. 교회 없는 인류 역사는 없어요. 지금 뒤에 웅천 스님이 지금 연사로 대기하고 계시는데, 웅천 스님 내가 왜 좋아하느냐? 너무 솔직해. 저하고 작년 2년 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강연할 때 항상 첫 워딩이 뭐냐? 자유, 평등, 박애, 자유.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자유로운 세상. 두 번째는 뭐냐? 평등한 세상. 세 번째,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세상. 자유, 평등, 박애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간이 살아야 되는 가치관인데, 이것은 주로 구라파가 만들었고, 그것은 곧 교회가 만들었다고 웅천 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천 스님이. 그 다음에 뒤에서 추가로 뭐라냐? 그 정신은 보살의 정신과 동일하다. 이렇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자유평등 박애로. 그래서 인류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절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거 하는 이러한 해답을 얻게 되었고, 그것도 오기 전에 사실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성경 중에 바울 서신 아닙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거기서 바로 칼빈주의가 나왔고, 칼빈주의가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절대 기여해온 사실이 교회인데, 왜 대한민국에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오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이, 또 30만 목회자들이, 25만 장로님들이 왜 이런 세상을 주체파한테 뺏기려고 말이야, 넘겨주려고, 뭐 나는 중도야, 중도. 응? 그리고 뭐 나는 뭐 문재인을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세우게 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성경도 모르고 말이지. 응? 그래서 1200만 성도 여러분, 빨리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전부 다 대국본 앱에 다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끝장나요. 일시에 끝장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야 1년 남았어. 1년 지나면 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누가 안 되면 그때 될 거야. 보세요. 되는가? 응? 되는가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라고 칩시다. 또 아니면 또 무슨 뭐 여기에 이쪽에 뭐 후보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뭐 나경원이든지 뭐 등등 후보자들 등등 나왔죠. 그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 칩시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돼, 안 돼. 국민들이 밑에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벌써 30년 동안을 공작해가지고 정교조가 공작해서 밑바닥을 엎어놨다면 밑바닥을.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돼봐요. 예를 들어서 바로 흔들어버려. 탄핵 또 일어납니다. 또 촛불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밑바닥부터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 제가 지금 제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문에 참여한 1100만 사람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군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2천만 명. 여러분들이 뭐 군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군번 남자들. 그 군번 가진 사람하고 또 사는 여자들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 넘죠. 왜 군대 생활했습니까? 왜? 아니 전라도 할아버지들라도 전라도 백성들이요. 당신들 군대 생활 왜 갔습니까? 왜? 왜 갔냐고요, 군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 생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비역 군번을 가지고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나라가 지금 주사파인데 다 넘어갔고 아직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나라가 주사파인데 넘어갔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까? 못 하시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입원해. 그런 눈치도 없으면.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제가 협박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천만, 2천만 군번 가진 사나이들이요. 군번 가진 사람하고 함께 사는 여자들이요.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정치는 그 후에 문제예요. 그 후에. 에? 아니 특별히 내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호남에 있는 저 전라도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말이야 뭐 자존심 찾는다고 막 전라도 대통령 만든다고 만들어줬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만들었죠. 이번에 또 문재인까지 만들었죠. 뭐 해줬어요? 뭐. 아니 전라도에서 뭐 해줬냐고. 그 전라도한테 뭐 해줬냐고요. 돈 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줬잖아요. 북한에. 김대중 더하기 노무현 더하기 다 북한에다 갖다 줬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문재인은 달라요. 문재인은 우리한테 100만 원 줬는데요. 그거는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들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마약이요. 마약.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료를 주는 거예요. 사료 먹고 여러분들이 사료를 받아먹고 문재인이 주는 사료를 받고 보고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말한 동물농장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사료를 받아 먹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팔아먹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전라도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으니까 경상도에 대해서 말이야. 경상도 이 당신들도 멍청한 놈들이야 다들 말이야. 아니 돈 100만 원 받아 처먹고 말이야. 그게 국민입니까? 그게 국민?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냐고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 독일을 잘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내가 연설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독일을 본받아요. 독일이요. 독일 보십시오. 독일은 문재인과 비슷한 놈 히틀러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전 나라가 광란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 피해받을 만들었죠. 그런데 1945년 4월 말에 히틀러가 드디어 자살했어요. 그 5월 초에 항복했어요. 그자마자 독일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획 돌아서가지고 빌 브란트, 아데나우 지도자를 딱 세워서 히틀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예찬하거나 히틀러에 대한 음악을 뭐 노래를 부르거나 히틀러에 비슷한 냄새도 풍기면 지금도 바로 쳐버립니다. 지금도 독일은 인권이 뭐고 필요 없어요. 히틀러 비슷한 냄새만 풍기면 지금 바로 쳐버립니다. 이래서 독일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독일이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저는
아데나와 같은 능력도 없고 빌 브란트 같은 능력도 없지만 남들이 다 안 하니까 무식한 정강훈 목사가 할 수 없이 경상도 말로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서 빨리 이번에 정치 치레가 어떻게 선거가 어떻게 된지 관계없이 앞으로 주사파를 말하거나 주사파 냄새를 풍기거나 주사파 비슷한 노래를 부르거나 약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과 똑같은 법을 벤치마킹해서 싹 쳐버려야 됩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도. 근데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주에 보십시오. 판사들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교육부한테 지시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의 날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교과서를 다 바꾸라 해가지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무서워서 그 작업에 들어선 사람 이전에 대전지방에서 전부 다 깜빵 다 쳐버려버렸습니다. 판사들이. 보세요. 결국 진리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 왜곡을 말하거나 주사파를 동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재판부에서 좀 재판해서 싹 쓸어서 새로 정돈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앱입니다. 앱. 강화문 온 앱에 오늘 하루 바로 여러분 핸드폰에 명단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핸드폰에 이름들이 100개 이상 있다 그래요. 그 100개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또 전화하시고 우리 나라가 망했대, 큰일 났대. 나라 망한 증거? 간단해. 문재인이가 북한한테 매수됐대, 매수. 북한한테 매수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은요 지금 북한에게 붙잡혔다는 증거는 그거는 상식적이잖아요. 북한한테 매수가 안 되고서는 저 따위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해서 오늘도 강화문 온 앱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의 위대한 애국심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